추미애 당대표의 속개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143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회의를 속개합니다. 추미애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가 출범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우리 사법 체계 아래에서 대법원장 김명수가 가지는 의미는 아주 상당할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어느 때보다 대통령과 국회가 협치를 위한 피나는 노력 끝에 비로소 출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는 그 임명부터 과거의 낡은 관행의 타파였으며 또한 법원행정처 중심의 사법 엘리트 체제에서 일선 판사 중심의 투명과 공정을 중시하는 사법부로 전환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법부를 향한 촛불혁명의 염원이자 국민 다수의 기대일 것입니다. 신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는 사회개혁과 대통합을 위한 시대적 소임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안으로는 철저한 사법개혁으로 무너진 사법부의 신뢰를 쌓아올리고 밖으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후의 신뢰받는 흉대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6년 임기 시작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사법개혁과 사법부 개혁으로 국민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기를 국민과 함께 큰 기대를 모읍니다. 주말 사이에 북한과 미국의 말폭탄 수위가 정점으로 향하면서 한반도 위기 상황이 일촉즉발로 치닫고 있습니다. 북미 간의 말전쟁의 수위가 높아져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한반도에서 전쟁이나 평화냐를 선택하는 주체는 바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한반도 정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입니다.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국제사회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주 유엔 총회 기간 동안 일본의 일부 언론들이 벌인 왜곡 보도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합니다. 일본 언론들의 왜곡 보도는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고 한국 정부를 경시하는 행위입니다. 한국 국민에 대한 무례한 도발이며 결과적으로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극우 성향의 일본 정치인과 언론의 태도는 한미일 삼각 동맹은 물론이거니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거듭 강조합니다. 이번 주에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의 회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유엔 방문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와 함께 긴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정세 공유와 정기국회 협력 방안이 논의되는 대단히 중요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일부 언론의 불참 의사를 밝힌 홍준표 대표께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지금 이 시기 정치권의 제1과제는 무엇보다 국민의 안보 불안을 잠재우는 것입니다. 그 역할은 당연히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에게 가장 먼저 주어진 과제일 것입니다. 안보정당을 표방해온 정당의 대표로서 이 같은 엄중한 안보 위기 속에 국정에 힘을 보태주는 제1야당의 책임있는 모습을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오늘 오전 세월호 희생자 부 조은하 허다윤 양이 1259일 만에 안식에 들어갑니다. 이별식 단상에 놓인 영정 속 두 소녀의 밝은 미소가 이제야 집으로 돌아간다는 안도감과 미안함이 아프게 다가오는 시간입니다. 국가의 근본은 국민이고 기본은 국민을 지키는 것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에서는 국가의 기본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소중하게 지켜낼 것입니다. 아직 돌아오지 못한 5명의 미수습자도 조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고 백남기 농민의 일주기 되는 날입니다.
고인의 존엄과 명예회복을 위해 많은 국민이 불의에 맞서 정의를 일궈냈습니다. 세월호의 진실과 고 백남기 논문의 진상은 인권이 존중되는 세상, 국민이 우선인 대한민국을 위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정의를 지키고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탄핵 국면에서 공당의 원내대표를 지낸 정진석 사선 중진 의원의 막말이 국민을 상처 주고 있습니다. 마치 현 대표와 전직 원내대표 간의 막말 경쟁이라도 하는 듯이 정치가 이렇게 바닥으로 추락할 수 있는 것인지 민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막말을 그득 스스로 옹호하는 것을 보면 다분히 계산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만 스스로의 오판으로 끝날 것입니다. 국민들은 아무리 노 전 대통령을 부각시키면서 정치 보복 프레임 구축을 시도한다 하더라도 촛불로 탄생시킨 이 정권이 이게 나라냐에서 이게 나라다를 가라고 염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다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아무리 그런 프레임으로 회방을 놓는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그 의도를 간파하고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어른은 물론이거니와 청소년, 어린 꼬마 초등학생까지 나서서 촛불로 밝힌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는 이 과정에서 그 회방꾼들이 설친다 한들 국민들은 중심을 잡고 제대로 된 적폐청산을 해줄 것을 응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오원식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우리 추미애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한마디 부탁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인 고 조은아 허다윤 양의 이별식이 잠시 후에 서울 도서관 앞 광장에서 진행이 됩니다. 따뜻한 엄마 품을 떠나 하늘나라에 먼저 가 있는 친구들 곁으로 돌아가게 된 두 학생의 명복을 빕니다. 아픈 기억은 모두 잊고 두 학생이 생전에 그렸을 꿈들이 그곳에서 남아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남은 5분의 미수습자들도 가족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관계 당국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해수부의 10월까지 수색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것은 참 잘한 일입니다. 작업자들이 안전에 만전을 기하면서 수색 작업의 속도를 내주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세월호 2기 특조위 구성도 속도를 내야 하며 11월 세월호 특별법 본회의 부의에 맞춰 조속한 법안 심사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우리 당 이철희 의원께서 지난 이명박 대통령 당시인 2012년 3월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의 친필 서명한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문건의 요지는 사이버 사령부의 군무원 증원을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이며 또한 사이버사의 작업 결과를 1일 동향, 작전 결과 등의 이름으로 청와대가 직접 보고받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더불어 총력 대응작전 체제 전환을 향후 추진 과제로 꼽았다고 합니다. 과연 19대 총선을 불과 한 달 앞둔 시점에 군 사이버 사령부가 어떤 총력 대응을 하려 했다는 그런 말입니까? 이쯤 되면 군 사이버 사령부의 불법적인 여론 조작 의혹은 이명박 대통령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문건은 정보기관, 군 등을 동원한 불법적인 여론 조작 의혹에 대해 원세훈 전 원장 외에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에 대한 조사가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다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사당국의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평화와 국제협력을 위한 유엔 총회 자리에서 선제 타격 운운하며 원색적인 비방과 막말을 쏟아낸 류용호 북한 외무상의 연설은 자신들이 초래한 안보 위기에 기름을 끼얹는 격입니다. 어떤 국가든 상호 존중과 호혜의장인 유엔 총회를 막말로 어지럽히는 것은 유엔의 설립 정신에도 벗어나는 일이며, 특히 북한이 국제무대에서 위협을 통해 얻을 것은 국제사회의 더 큰 고립과 제재의 공감대일 뿐일 것입니다.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무모한 도발 시도는 북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루빨리 인식하고 국제사회의 불안을 부추기는 어떤 형태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와 군 당국은 한반도 안보 위기와 국민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한순간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한미 양국 간 긴밀한 공조 아래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을 당부합니다. 특히 추석 연휴와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당일을 앞두고 북한의 추가 도발 우려가 있는 만큼 각별히 예의주시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반도 안보 위기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국회가 여야 구분 없이 협치의 묘를 발휘해야 합니다. 이번 주 예정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청와대 회동이 안보 협치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미국 순방 결과를 청취하고 한반도 안보 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만큼 불참 표명은 협치의 자세가 아닙니다. 안보에는 여야가 없는 만큼 야당의 동참을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가을 거주로 분주한 농촌에서 쌀값 걱정 때문에 농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현재 80kg 기준 쌀값은 13만 2천 원으로 20년 전 가격인 13만 8천 원보다 낮은 실정입니다. 특히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올해 벼 작황 역시 좋은 편이어서 국내 적정 소비량보다 25만 톤 가까이 과잉 생산될 것을 예측합니다. 이들 물량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풀릴 경우 쌀값 폭락세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쌀값 안정을 위해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청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단순히 초과 생산량 25만 톤만 시장에서 격리할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쌀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양에 대해 시장 격리를 단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재정당국은 공격적인 시장 격리에 회의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 균형과 시장 상황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재정당국의 고심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닙니다만, 재난에 준하는 현재 쌀 농가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보다 선제적이고 과감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더욱이 추가적인 시장 격리에 투입되는 재정보다 변동 직불금 지출 감소분이 훨씬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가재정 측면에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시장 안정을 도모하면서 동시에 쌀값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재정당국에게 주어진 역할이라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우리 농촌의 기둥이자 식량 안보의 중추인 쌀값 안정을 위해 관계당국의 지혜와 결단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남춘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정진석 의원의 망언에 대해서 우리 추미애 대표의 말씀이 있었지만 분노를 금할 수 없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진석 의원의 망언에 대해서 우리 당은 철저한 법적 대응을 촉구하며 사태의 엄중함을 지적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오히려 이러한 망언에 대한 반성은커녕 정치 보복이라는 등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등 망발을 하면서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수사 회피 수단으로 고인의 명예와 유가족에게 또다시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비판이 거세지자 정진석 의원은 짧은 유감 표명을 했지만 그렇다고 이번 논란이 없던 일이 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매번 보수 진영의 치부가 드러날 때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불순하고 치졸한 형태는 이제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는 행동입니다. 행동에 맞는 역사적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국가정보원의 정치공작과 관련한 검찰 수사는 정치보복이 아닌 국민 대다수가 바라는 적폐청산의 시작입니다. 보수야당은 이런 비열하고 편협한 행태로 또다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일 수 있다는 착각에서 깨어나
책임 있는 자세로 철저한 진상조사 규명과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정언론실현특위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지난 13일 최고위원 재선위원 연석회의에서 언론적폐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10년 전의 것도 하라, 과거 정권의 것도 한번 해보라, 과거의 방송자 행태하고 포함해서 해보라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에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언론적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지난 16일 자유한국당 내 김선동 원내수석, 정영규 의원들은 우리 당이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를 두고 물타기를 한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포함시켜야 한다며 본인들이 속한 정당 대표의 말을 가볍게 뒤집게 하며 말 바꾸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유한국당은 국정조사를 응할 용의도 없고 립서비스만 하며 국정조사를 피하고 싶은 속내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당대표의 발언을 일선 의원들이 아랑곳 않고 번복하는 자유한국당의 모습은 제1야당으로서의 책임감도 없는 것 같아 동정심마저 듭니다. 자유당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홍준표 대표가 제안한 대로 민주당이 15일에 제출한 지난 10여 년간의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포함하여 자유한국당이 제출한 최근 문재인 정부 4개월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안을 즉시 수용하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해 즉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주 22일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해 공식적으로 자료 제출 요구를 한 것을 두고 자유한국당은 언론 탄압 운운하며 핏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얼토당토 않는 자유한국당의 반발은 법적 근거와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방통위 감독권 행사로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날 것이 두려운 존재들의 반발일 뿐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외압에 절대 흔들리지 말고 주어진 권한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고 엄중하게 검사 감독하여 MBC가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네, 다음은 박범계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이명박 대통령 취임이 2008년 2월입니다. 동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봉하마을로 내려가셨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집권 불과 5개월 만에 2008년 7월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사국에 의한 관할도 아닌 경남 박연차 회장 기업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검찰의 수사가 개시됐고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 2009년 5월 서거하셨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정치 보복의 프레임은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과 이명박 정부에 의해서 저질러진 정치 보복의 프레임으로 덮고자 하는 차원을 넘어서 이쯤 되면 정진석 의원의 발언이나 또는 모신문의 편집국장을 지낸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대변인인 강효상 의원의 수사 촉구를 하는 그런 발언 등은 거의 적폐청산 수사에 대한 수사 방해 행위 수준이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2012년도에 총선을 치르는데 느닷없이 제주 해군기지에 관한 여러 논쟁들이 가는 총선 현장마다 많은 지적을 받았고 핀잔도 받았고 여러 가지 쟁점화가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2012년 총선 한 달 전에 청와대와 군사이버사령부가 함께 논의한 문건, 즉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친필 서명한 사이버사령부 관련 BH 협조회의 결과라는 문건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2차례에 걸쳐서 지시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는 주요 이슈, 즉 한미 FTA,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주 해군기지와 같은 민감한 국내 정치 현안이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작전 결과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작전 결과를 보안 유지를 위해서 대면 보고 형식으로 했다는 것은 거의 공작적 수준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명박 정권을 위해서 국정원에 의한 정치 공작이 하루 이틀이 아닌 3년에 걸쳐 있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이제는 수사를 해야 됩니다. 성역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리고자 하는, 이것을 은폐하고 더 나아가서 방해하고자 하는 거대한 정치보복의 프레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치보복은 아무런 근거도 조짐도 징후도 없었는데 느닷없이 국가기관에 의해서 전면적인 특별 세무조사를 한 것이 정치보복이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론 조작과 MBC, KBS 등에 대한 방송사 장악에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진두지휘하고 계획하고 작전을 피고, 군사이버사령부가 작전을 피고 하는 것들은, 그것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은 정치보복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수사가 개시됐고 박근혜 정권에서 기소가 돼서 일부 처벌받았습니다. 그 나머지 은폐되고 훨씬 많은 부분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국가기관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국정원을 바로 세우고 군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자체 개혁의 차원에서 그때 은폐된 내용들이 밝혀질 뿐이고 절차를 밟아 수사할 뿐입니다. 이것은 정치보복이 아닙니다. 범죄를 드러내고 범죄를 수사하고 규명해서 처벌하여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임동호 최고위원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네, 앞에서 반복된 얘기지만 중요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망발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혁신하겠다고 한 것이 불과 지난 7월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자유한국당의 행보를 보면 박근혜 정부 아래 새누리당 시절보다 더 했으면 됐지 결코 혁신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뿌리가 같은 바른정당의 의원조차도 자유한국당을 극우 일배 정당이라고 했겠습니까? 급기야 노무현 전 대통령 대한 망언이 또 나왔습니다. 그들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전가의 보도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치졸한 물타기이며 가치죽전의 물귀신 작전임을 이제는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살기 위해 손에 잡히는 무엇이라도 잡고 싶어 합니다. 자유한국당의 지금 모습이 딱 그 짝입니다. MB 적폐가 하나둘씩 드러날수록 우리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의 실체 또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두려워서 지금 어설픈 프레임 전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스스로 그들의 파국이 임박했음을 인정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우리 모두 우리 타겟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발언을